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은 2월 2일이고요. 지금 이제 새벽에 아침에 올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오늘 방송은 지난 1월 31일 금요일 날 이제 TV 방송 출연했던 내용들 좀 요약하고 또 시황 정리 간단히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들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주도 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딥시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라는 게 이제 뭐 결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물릴 생각이 없고 또 딥시크에 대한 우려 역시도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죠.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고,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친중 성향을 보이면서 중국 쪽에 반도체 공급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딥시크가 성장을 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다 보니까 젠슨 왕이랑 트럼프랑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젠슨 왕 CEO가 만났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관세라네, 반도체 수출 규제는 그래도 하겠다. 아마 젠슨 왕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뭐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뭐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우려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수출 규제는 하겠다. 젠슨 왕이를 만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의 그 변칙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랑 만나면 정상회담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젠슨 왕이랑 만나는 것도 보통 이제 만나서 의견을 논의하기보다는 만나기 전에 좀 이슈들을 정리하고 가는데, 이번에 이제 만나고 나서 만나면 뭐 잘 되지 않을까로 기대할 수 있는데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124달러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 엔비디아가 좀 휘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이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냐?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일단은 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증시가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빨리 통과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원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와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안정 언제 올 수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조기 대선 언제예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고요. 글로벌 트렌드 뭡니까? 결국에는 AI,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AI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딥시크라든지 이런 데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몇몇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방송에서 드리고 왔는데요. 로보티즈가 되게 잘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 제가 일주 전이라고 해봤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에도 제가 같은 날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좀 밀리면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면은 팔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로봇이 이게 너무 잘 가는데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송 말미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종가로 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가 한 3시 한 뭐 10여 분 그쯤이었었는데 그냥 종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로보티즈 전략은 그거예요. 지난주에 차트가 여기까지 완성됐을 때는 저는 일단 3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사보자, 여기를 한번 노려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종가에 사도 좋겠다. 대신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그냥 갭 뜨면은 바로 파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지금 로봇이 우리나라가 되게 잘 가잖아요. 잘 가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난 방송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AI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쪽에서는 그나마 제가 로봇이 상태가 좋다 그랬잖아요. 글로벌 트렌드 AI, 로봇, 양자, 우주 총 4가지가 있는데 AI랑 양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명함을 내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할 만한 게 로봇이랑 우주인데 그나마 로봇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우주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지금 뭐 일본이랑 중국의 견제가 상당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데 로봇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로보티즈의 경우도 지금 적자예요. 지금 흑자 나오는 기업이 제가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흑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레인보우는 흑자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죠. 레인보우가 급등 나왔죠? 그나마 얘네가 실적이 좋아요. 지금 삼성이 투자 들어갔다는 호재도 적자네. 레인보우 적자네요. 적자인데 올해부터 흑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만 나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자네요. 로보티즈 당연히 적자죠. 네, 똑같아요. 그리고 티로보틱스였나? 티로보는 적자 더 심하네. 지금 흑자 나온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나마 생각나는 거는 스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 나와요. 2024년도 실적 잘 나왔어요. 3년도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그나마 실적 나오는 종목이 스맥 같은 건데 이거 지금 얘는 잘 못 가죠. 왜냐면 삼성, LG 재료가 안 붙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각각 삼성, LG 재료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스맥도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스맥이 뭐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는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스맥이 원래 얘네가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도 저는 좀 잠재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흑자 나오는 로봇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보티즈가 지금은 뭐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도 로봇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보자. 뭐 그런 이야기로 로봇에 대한 코멘트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로봇주들은 괜찮아요.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익 실현 좀 조심하시고 좀 순환을 한번 노려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와이팜 요게 좀 많이 올라서 요거에 대한 전략도 드렸었는데요. 와이팜은 지난주죠? 명절 전주 그때 이제 우리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 단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성공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와이팜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전략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좀 못 나왔지만 올해 완전 자율주행 택시 공개하겠다. 언제까지? 상반기 내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 서비스할 수 있다. 한국은 규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막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어느 나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고 있거든요. 나름의 이제 우리 방어하는 거예요. 한국 서비스 나오기 전까지는 좀 국토부에서 아마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와이팜이 이제 테슬라 쪽에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완전 테마주죠 그냥. 그래서 와이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상승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테마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틀 정도 제가 요날 드렸거든요. 요날 수요일날. 그리고 요날 단타했던 건데 이제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 관련. 이때도 테슬라로 올랐었는데 또 나왔어요.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시 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갭 구간 있죠? 요 갭 구간? 네. 요 떨어지면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5,000원을 노리는 전략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고 전략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고 있죠. 테슬라, 또 로보티젠 로봇, 자율주행, 글로벌 트렌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추천주로 드렸던 건데, 이제 APR은 이제 미용 기기 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미용 기기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미용 기기 쪽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한 기기가 APR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쪽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피부 관리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뭐 피부과 갈 시간도 없어요. 뭐 장 끝나고 가면은 맨날 막 듣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봤는데 우리나라 기기가 성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명절에 또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비싼 금액인데도 구매 의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 기기 쪽에 우리나라가 좀 좋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클래시스 같은 것도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이 클래시스 되게 좋다고 봐요. 더 갈 겁니다. 그리고 APR의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줄진 않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환율이 높으면, 달러 환율이 높으면은 수혜를 더 많이 보는 기업이라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 어쩌죠? 내수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PR은 추천주로 드린 건데 주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APR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한참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APR이 그 올해 수출에 집중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수출에 집중한다? 그러면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쓴 만큼 확대가 되겠지.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이라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장사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기 수출 1등 기업인데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는 좀 우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APR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5분의 1로 떨어졌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모가가 5만 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5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도 저는 또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의 경우는 제가 전략을 어떻게 드렸냐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도 한번 좋은 기업이고 하니까 투자하는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IT주 얘기를 좀 하는데요. 대한전선 진짜 방송 갈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얘기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면 대한전선 좋으니까 매주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대한전선의 경우는 이제 재료가 뭐였냐면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저는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딥시크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력망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노후 전력망이 지금 70% 이상이 노후된 상태예요. 40년, 50년 된 거. 이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수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더 큰 재료이고, 또 메타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딥시크가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다가 그 전에 뭐 나왔습니까?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안 할 거예요? 하겠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력망에 대한 이슈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고, 그 금요일 날 전력망 관련주가 다 10%씩 빠졌잖아요.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등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올라서 이제 막 실적 나올 때 됐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충분히 빠지면 저는 다시 한번 접근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게 좀 대표주긴 한데 걔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한전선을 계속 밀고 있는 이유가 좀 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략은 예전과 똑같이 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혹시 빠진다면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 괜찮아 보여요. 지금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15,000원까지 쭉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요거는 이제 가져온 이유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실적을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져온 이유가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반도체도 위기에다가 글로벌 AI 트렌드 지금 잘 못 따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딥시크 충격도 있고, 한국 정치적인 이슈, 관세 문제 지금 난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관세랑은 무관한 것들 찾아보면 대표적인 게 엔터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하이브, SM, YG, JYP 주가 다 상승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매물대 코앞에 있긴 한데, 오징어 게임 3가 이제 그 공개 날짜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 2가 워낙 좀 별로여가지고 저도 좀 보다가 이렇게 끝난다고? 라고 좀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뭐 3가 더 낫다고 하니까 그래서 6월 27일 날에 한번 또 관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그래서 날짜가 막 공개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명절이라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휴일이었으니까 명절 다 끝났죠. 이제 이번 주말 하면은 또 한동안 또 우리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종목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그냥 지금의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전략을 드렸던 게 그냥 현재가 매수 전략 드렸고,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이고요. 그래서 얘는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를 공략했을 때가 요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었어요. 그때가 오징어 게임 막 그 공개하기 전에, 직전에 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요.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는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완전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엔터 쪽을 보시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대한 재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주가 나가는데,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요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얘네가 이제 화웨이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재료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데, 특히 화웨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회사입니까? 화웨이는 비상장사죠. 회사 내용이 공개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화웨이 제품은 많이 알고 있죠. 가전제품 쪽으로, 또 자동차 이쪽 많이 알고 있지만, 화웨이 통신 장비 뭐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비상장사죠. 거기다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죠. 그래서 화웨이랑 거래하고 있다는 게 좀 위험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이 동훈아나텍이라는 회사가 이 불경기에 계속해서 흑자를 냈던 이유는 쟤네들이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딜레마거든요. 엄청난 딜레마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뭐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냥 한국 뭐 동맹국이고 뭐고 없어졌어요. 바이든 때는 그래도 이제 립서비스라도 해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관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 들고요. 동훈 아나텍은 화웨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쪽에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그 딥시크가 화웨이 칩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그런 학습 과정들을 거쳤다 그래서 딥시크가 화웨이 관련주가 됐고요. 또 화웨이랑 거래하는 동훈 아나텍이 딥시크 관련주가 돼서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챙겨드렸는데 이렇게 전략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훈 아나텍은 이제 자율주행이랑 로봇용 반도체를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고요. 우리가 ASIC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맞춤형 반도체야. 커스텀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삼성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쪽이 아니라 이제 주문자가 주문하는 거를 용도에 맞게 튜닝 커스텀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인 것도 있어서 좀 재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네가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동원하나텍은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드렸는데 주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가 약간 살짝 음봉 나왔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자리 걸음했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주가 이렇습니다. 되게 좋은 차트거든요. 급등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과거 이력을 보였고 그 다음은 이 박스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저는 돌파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드렸고요.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재무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재무 상태 보여드리면 2023년도 흑자 나왔고요. 24년도 흑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내수로 흑자 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이건 해외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원나노텍을 추천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자, 해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들 요약해서 좀 올려드렸던 건데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실전 투자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급등주 단타 그리고 저희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전반에도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 실전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트럼프와 만났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다. 라는 거,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해외 이슈지만은 저는 그런 거 설명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남겨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터치용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니까 결국 이제 전자칠판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터치 디스플레이 쪽의 시장이 지금 연평균 10%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괜찮잖아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자칠판 관련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롤. 오픈롤은 전자칠판 쪽에 전문 기업인 현대 IT를 인수를 한 상태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 IT는 유엔젤 같은 이런 또 교육 기업들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도라든지 최근에 인도가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인데 인도라든지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현대 IT를 오픈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롤 하면은 뭐 한동훈 테마 또는 저기 조기 대선 교육 관련 테마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런 또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저희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는 딱 정보를 드렸고요. 또 캠트로닉스 저 유리기판 관련 테마죠. 얘네가 딱 전자칠판 관련주예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전자칠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캠트로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주셔서 저희 실전 투자반에 드리는 정보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일매일 단타 테마주도 하지만 바닥에서 정말 바닥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드려서 여러분이 크게 수익 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